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지금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여러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전환할 것을 최종 제안했습니다. 이슬람 사원을 짓는 문제를 두고 무슬림 유학생과 주민들 사이 갈등이 시민사회로 번지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논란이 있었던 대구 수성 의료지구내 롯데 쇼핑타운이 다음 달에 착공합니다. 월성의 북쪽과 첨성대 사이에서 신라시대 박역것의 왕비 알령의 설화가 깃든 발천 유적지가 발굴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4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까지는 곳곳에 비가 내리겠지만 낮부터 다시 하늘은 맑아지겠습니다. 김영은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밤사이 날씨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에는 비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었는데요. 다행히 비는 지금은 대부분 그쳐가는 듯한 모습이고요. 길게는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납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비추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다시 높음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회복하면서 오늘 무난한 대기질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3도, 안동 12도, 청도는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8도, 청도는 22도로 어제보다 크게는 5도 정도 기온이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다 보니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다시 비 소식 있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전환하라고 최종 제안했습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시한을 정해둔 무리한 추진과 정보 부족 등도 인정했습니다. 조지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7개월의 활동을 마무리하며 공론 결과 보고회를 냈습니다. 코로나19로 공론화에 근본적 한계가 있었고 내년 7월 통합을 목표로 진행하면서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고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위원회가 마치 추진위원회처럼 활동한다는 지적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광역단체 통합에 따른 장단점 분석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점, 광역단체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도 없어 기초자치단체 통합 절차를 준용한 점 등 한계를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앙 집권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 통합은 필요하다며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중장기 과제로라는 말을 썼습니다만은 2022년 지방선거 이후가 되면 새롭게 이 문제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자치법 개정, 특별광역시 설치에 관한 특별법.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도 중앙정부 지원 없는 독자적인 추진은 무리라며 사실상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광역통합은 자치단체의 자발적인 의지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정책적 지원과 입법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고 법을 통해서 이제 법을 광역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일반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통합을 하는 그런 시간적 여유를 갖는 게 방법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계획대로의 추진은 무산됐지만 통합 기본 계획과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 특별법안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무리한 추진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드러난 가운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최종 결정을 조만간 공식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조지환입니다. 사업 추진 논란이 있던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 롯데 쇼핑타운이 다음 달 착공합니다. 최근 대구 유통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또 내외부 변수들도 많아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걱정도 나옵니다. 보도에 박재형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의료지구 내 롯데 쇼핑타운이 다음 달 초에 착공합니다. 롯데 측은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25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롯데 쇼핑타운을 착공하고 오는 2025년 하반기에 준공해 개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토지 매입비 등 5천억 원을 투입해 판매와 운동, 문화시설 등을 갖춘 복합 쇼핑몰로 건립합니다. 착공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수성의료지구 유통상업시설 용지를 분양받고
2017년 11월 대구시 건축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 온라인 쇼핑 시장 급성장, 코로나19 사태 등 내외부 악재가 겹치면서 착공이 계속 미뤄져 수년 동안 무산 논란에 휩싸여 왔습니다. 개발하는 그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중간에 가다가 중단되면 그게 다 손실이니까요. 최대한 그러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시장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주변 상권 상황이 여의치 않은 데다 롯데마트 유라점, 이시아폴리스 같은 규모가 큰 쇼핑몰과 상권 경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착공이 되면은 주변의 상권이라든지 또 주변의 산업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가 유통시장을 양분한 신세계와 현대,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 유통과의 중저가 시장 경쟁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롯데쇼핑타운은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 1,000억 원, 연면적은 12만 제곱미터가량 축소됐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롯데마트 대구 7성점이 구조조정을 이유로 문을 닫았습니다. 대구 경기 악화, 그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이 죽어가고 언어 체제가 바뀌면서 조금 안 좋아지면서 급변하는 대구 유통시장에서 롯데쇼핑타운이 살아남아 자리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슬람 사원을 향한 불편한 시선들로 지역사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시민단체까지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반대 이유 가운데 하나는 소음과 냄새라는데 교회나 절이라면 이랬을까 싶습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길을 가다가 그 이슬람 사원 현수막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희를 조금이나마 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중학교 2학년 무슬림 학생이 쓴 편지입니다. 이슬람 사원을 짓는 걸 반대하는 대구 북구 대현동 주민에게 쓴 겁니다. 갈등이 시작된 건 올해 초부터입니다. 무슬림 유학생들이 경북대 앞에 작은 이슬람 사원을 지으면서 시작됐습니다. 원래는 월세방을 빌려 기도를 했는데 주변 집들에 불편을 주는 일이 잦아지자 제대로 된 공간을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건물 안에서 들어가면 냄새는 음식 냄새도 안 나갈 것이고 그걸 만드는 이유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이유도 있는 거예요. 주민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골목마다 현수막을 붙이고 구청에 민원을 넣고 학교에 찾아가 공사를 멈추라고 시위했습니다. 지금도 소음과 냄새로 불편을 겪고 있는데 피해가 더 커질 거라는 겁니다. 저끼리 모이기가 그렇게 웅성풍거리고 시끄럽고 사람 잠 못 자도록 시끄럽기도 하고 냄새도 나죠. 민원이 제기되자 북구청은 주민들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지난 2월 공사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지역 인권단체 등은 합법적인 공사를 막는 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이라며 규탄 시위에 나섰습니다. 북구청은 이슬람 사원의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하라. 반대편에선 주민 편을 지지하는 시민단체가 사원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권익을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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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구청은 다음 달 사원 건축주들과 주민들을 불러 다시 대화하겠다고 했지만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지역대학과 지자체 또 기업이 협력해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지역혁신 플랫폼이라는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달에 유치를 두고 대구 경북이 충남 대전 세종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5년간 3,4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대구 경북의 전략은 어떤 건지 김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구시청 별관에 있는 도심융합지구에는 스마트 기술을 지원하고 육성하는 3개의 센터가 지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대학 4개와 260여 개 지역 기업들이 신기술을 교육하고 또 상품화하고 있습니다. 혁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 70-80%가 로봇이나 미래형 자동차, ICT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이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책 사업 유치에 뛰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 인재 양성 부분은 해왔던 기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들이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혁신 사업에 종사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 대전, 충남, 세종과 경쟁하고 있는 대구, 경북은 로봇, 미래차, ICT, 의료를 중점 분야로 정하고 20개의 대학들이 공동 운영하는 대구, 경북 혁신대학이라는 차별화된 개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각 대학이 갖고 있는 전자정보기기, 모빌리티 부품 영역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혼합적으로 이 지역에 필요한 기업의 실질적인 우수한 인력을 양성을 시켜서 기업에 보내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대학 역량과 지역에 기반은 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이게 협업이 안 되어서 이게 물과 기름처럼 했기 때문에 이 문제거든요. 잠재력이 있는 두 개가 이제 협업하게 되면은 대전 그런 것보다 훨씬 우리가 기반도 있고 또 대학 역량도 그쪽보다 훨씬 뛰어나죠. 대구, 경북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산하경관이 사활을 걸고 뛰어든 대규모 국책 사업을 유치할 수 있을지 최종 결과 발표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월성 북쪽과 첨성대 사이에서 신라시대 박격것의 왕비, 아령의 설화가 깃든 발천 유적지가 발굴됐습니다. 조그만 하천인 줄 알았더니 발굴 결과 규모가 상당하고 또 형태가 양호한 석교지까지 확인돼서 왕궁 연구에 중요한 사료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영 기자입니다. 경주 시민이라면 한 번쯤 걸어보았을 첨성대 인근의 동부 사적지. 문화재청은 2019년 10월부터 발굴을 시작해 동궁과 월지, 월성, 계림을 지나 남천으로 흐른 개천인 발천의 또 다른 수로를 확인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발천은 고대 신라의 하천으로 삼국유사의 박혁거세의 왕비 아령의 설화가 기록돼 있습니다. 박혁거세의 부인이 아령인데 아령이 비가 탄생을 할 때 계룡의 옆구리에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입술의 생긴 모습이 마치 닭부리처럼 생겨서 그걸 와서 씻는 곳을 월성의 북쪽천이다. 이번에 발굴된 수로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수로와는 다른 것으로 최대 길이 150m, 너비는 5.2m 정도입니다. 또 석교지도 발견됐는데 760년 경덕왕 19년에 축조된 월정교지보다 제작 시기가 훨씬 앞섭니다. 지금 복원되어 있는 월조교 같은 경우는 760년대에 만들어져서 이 석교 자리는 이보다 거의 100년 가까이 앞서서 만들어진 신라 최초의 석교지라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옛 물길과 도로 유구의 발굴은 1993년 조사된 전랑지로 향하는 신라왕궁 북문의 위치를 밝힐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신라왕궁사 연구에 소중한 단초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이 발천을 경계로 해서 왕궁이 새롭게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발천의 바깥에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데 거기까지도 왕궁의 범위에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되어서 문화재청은 조사 연구와 학술 대회를 열어 유적의 성격을 규명하고 발천의 원래 모습을 되살리는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농업 신기술을 적용해서 기존 관행 농사를 대체하고 국산 신품종도 확대 보급했더니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왔습니다. 생산성은 높아지고 경영비는 절감됐기 때문인데 신기술 보급에 더욱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느타리 버섯 농장에서 다양한 색상의 국산 품종 버섯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줄기가 탄탄하고 병충해가 거의 없어 생산성이 좋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국산 품종이어서 외국에 주는 로열티가 없는 것도 장점입니다. 다른 버섯보다 재배하기도 수월하고 가격 면에서도 70-80% 이상 더 받고 있습니다. 카네이션을 재배하는 이 농장은 스마트팜으로 전환하며 기름이나 연탄이 아닌 가스를 사용하는 신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난방비가 30%가량 줄어들고 가스 난방 과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에 활용해 고품질의 꽃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최근 3년간의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발 비용 대비 4.5배 이상의 성과를 내고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산성 향상과 경영비 절감, 소득 증대 등의 경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된 만큼 앞으로도 농업인의 수요를 반영한 현장 밀착형 신기술을 적극 발굴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입 종자를 대체하는 국산 신품종과 영농 신기술이 우리 농업의 활력소가 되면서 농촌진흥청은 농가 보급에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밀식 사육 대신 동물의 본래 습성을 존중하는 동물 복지 인증 농장이 늘고 있습니다. 인증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 인증 제도가 실시된 지 10년 만에 해남에서 전국 첫 동물 복지 한우 농장이 탄생했습니다. 목포 MBC 김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들이 햇빛이 드는 운동장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80여 마리의 어미소와 송아지들이 축사와 이어진 통로를 통해 운동장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땅끝 해남에서 소 150여 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은 전국에서 최초로 동물복지 축산 한우 농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살짝 밀식하면은 돈도 더 벌 수 있고 더 쉽게 축산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기는 드는데 어차피 동물하고 사람하고 같이 상생을 해야 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면서 살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300곳이 지정됐는데 닭과 돼지, 젖소 농장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우 농장의 경우 운동장을 갖추고 쾌적한 사육 환경은 물론 일정 비율 이상 풀 사료를 먹여야 하는 등 기준이 엄격해 충족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햇섭이라든지 친환경 인증만 조건을 갖췄는데 지금은 소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크고 있느냐 여기까지 소비자들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소들의 삶의 질을 높여 고품질의 한우 고기를 생산하다 보니 연매출도 1억 원 이상 올리고 있는 1호 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확대에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최근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는 가상화폐가 고액 체납자로부터 밀린 세금을 받아내는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10년이 넘는 장기 체납자도 당장 세금을 낼 만큼 효과는 즉각적인데 아직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습니다. 대전 MBC 문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인 사업을 하는 A씨는 지난해 지방세 1,000만 원을 내지 않아 체납자 명단에 올랐습니다. B씨는 지난 2008년 냈어야 하는 부동산 등록세 500여만 원을 내지 않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최근 밀린 세금 전액을 일시불로 냈는데 이유는 가상화폐 때문이었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10년 넘는 장기 체납까지 단박에 해결된 겁니다. 이분한테 860만 원 지금 가상자산이 있다고 통보가 와서 저희가 바로 즉시 압류를 했더니 이분이 그날 당일날 바로 980만 원 체납액을 납부하셨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달 초 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하라는 공문을 자치단체에 보냈습니다. 대전시와 유성구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의뢰해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14,550명 가운데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39명을 찾아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2억 2,600만 원으로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했더니 이 중 18명이 체납액 4,1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가상화폐가 압류되면 가상화폐 거래 자체가 정지되기 때문에 인정부 가상화폐 등락폭이 되게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류가 체납자에게는 큰 압박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종시도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72명을 대상으로 가상자산을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등 지자체들의 체납세금 징수를 위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도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한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된 것도 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대전시가 거래소 4곳에 협조를 요청했지만 아직 2곳에선 자료를 받지 못하는 등 압류 절차가 명확하게 확립돼 있지 않아 제도적인 보완은 과제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하는 4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대구권에서는 신규 사업 4건이 반영됐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어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과 시행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대구권 신규 사업은 대구도시철도 1호선을 경산 하양역에서 영천시까지 연장하는 광역철도 사업과 대구 안심에서 경산 임당동 사이 광역도로 개설 사업, 또 서대구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창녕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신설입니다. 국토부교통부는 이 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 고시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이정목 판사는 병역법을 위반한 몸으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몸에 문신이 있어 3급 현역병 판정을 받았는데 온몸에 추가로 문신을 한 뒤 2020년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의도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학창 시절 왕따를 당해 강해 보이려 문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생활기록부에는 교우 관계가 원만했다며 문신이 병역 기피 목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대구 경북 지역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8월까지 넉 달 동안 유해 대기오염 물질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구 성서, 서대구, 염색, 제3산업단지와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유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최근 기온 상승으로 지난 21일에는 대구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오존 원인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도료 제조 판매 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경북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전시장이 대구 메리어트 호텔에 문을 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말까지 대구 메리어트 호텔 2층 라운지에 경북의 농특산물을 전시하는 전용 팝업 스토어를 운영합니다. 김천의 과하주와 안동소주, 영천 보리식초와 칠곡 설련주 등 대한민국 식품 명인 지정 품목 6점을 비롯해 경북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을 상시 전시합니다. 밤사이 날씨 모습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새벽에는 비바람이 강하게 불었는데요. 다행히 비는 지금 조금씩 그쳐가는 듯한 모습이고 길게는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다시 맑은 하늘 드러납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환하게 비추겠고요. 자외선 지수는 다시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기에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회복하면서 오늘 무난한 대기질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대구는 13도, 안동 12도, 청도는 14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낮에는 대구 20도, 안동 18도, 청도는 22도로 어제보다 크게는 5도 정도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다 보니 계속해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은 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면서 우리 지역은 아침에는 곳곳에 비가 더 내린 후에 이후 차츰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작발을 하십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13도, 영천 12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0도, 영천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상주의 아침 기온 12도, 김천 14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상주 18도, 김천 20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 12도, 의성 14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안동 18도, 의성 19도로 바람이 약간 강하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3도, 낮 기온 2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은 다시 우리 지역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일요일 낮부터 차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